벡터는 바로 이거죠. 크기, 방향, 그 다음에 양이 있는 거죠. 우리가 물을 건널 때 이 물의 흐름, 건너가고자 하는 힘, 그 힘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이 되죠. 바로 이것을 우리가 보통 그냥 간단하게 벡터라고 하는 용어를 써서 우리가 쓰는데 이거죠. 벡터 기계정학대는 수평을 우리가 180도 이렇게 설치하잖아요. 수평을, 그죠? 근데 그거를 아래, 옆으로, 좌우, 위로 120도에서 180 사이에는 가벼운 힘으로도 흔들 수 있는 힘이 나와요. 그걸 우리가 벡터를 활용해서 우리가 기계정학대를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가 빨래줄에다가 이렇게 빨래 많이 걸려 있어도 왜 지렛대 갖고 이렇게 툭 올리면 이렇게 저그림 갖고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지렛대가 아주 큰 힘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걸리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120도와 180도 사이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각도예요. 여러분들 백타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걸 우리가 후방 고정이라고 그러죠. 백타이를 하는데 후방 고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하는데 얘를 좀 더 단단히 고정시키기 위해서 120도까지는 얘를 내가 뒤 흔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래, 밑으로, 위쪽, 저쪽으로 흔들어 갖고 얘를 흐트러 놓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더 강하게 당기는 거죠. 바로 이러한 이용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지금 들 것이 요 위에 있는 데까지 올라온 게 아니라 요 정도에서 지금 뭐야, 도로의 시스템으로 당겨 올릴 거 아니에요. 근데 끝까지 당겨 올리면 다시 안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들어올 때는 어떻게 돼요? 다시 도로의 시스템에 걸려있는 것도 또 풀어서 또 내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 없이 얘를, 이게 수평 라인을 120도에서 180 사이니까 120도까지 쭉 눌러주면 얘가 쭉 올라올 거 아니에요. 저그닝으로. 우리 팀원들하고 로프 교육을, 이게 속초소방 훈련, 처음에 훈련은, 기술을 처음 배울 때 처음 훈련은 좀 더 안정적인 장소에서 훈련을 하는 게, 일단 기술을 습득한 다음에 난이도가 센 데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훈련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난이도 센 데 가서 한다 그래서 아주 큰 경험을 하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네, 처음에는 조금 안정적인 곳에서 하시는 게 좋아요. 하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누르고 있죠. 지금 보면 또 누르고 있고요. 그래서 놓으면서 서서히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저렇게 하게 되면 조금 안쪽으로 들어오게, 간단하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높은 방향을 쓰게 되면 저런 이점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벡터는 보시게 되면 얘가 터져나가면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쪽 방향으로 라인들이 전부 다 가려고 하는 힘이 발생되죠. 그죠? 우리가 로프를 내릴 때 추락 방향이 뭐라면 요 구조자가 있는 방향이 일직선 라인이거든요. 그 일직선 라인에서 확보지점이 만들 왼쪽이나 오른쪽에 가 있다 그러면 시스템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모든 구조와 관련된 시스템들은 그 방향으로 일직선을 충격 방향으로 쓰려고 하는 힘이 발생이 되잖아요. 바로 그거를 절대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추락 방향의 뒤쪽으로 확보 지점을 모아오기 위해서 다양한 그 확보 지점의 테크닉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원하는 곳에서 만들어 놓고서 만들에 저쪽에서 로프를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온다 그러면 보텍스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힘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뒤쪽에다가 확보 지점을 내가 원하는 방향에다가 모아놓는 게 힘든 거죠. 왜? 걔네들은 내가 원하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요거를 뭐라 그러면 벡터존이라고 해요. 벡터존, 이형구역이라고 그러고요. 그러면 내가 메인과 확보라인 시스템을 운영할 때 어디가 있어야 돼? 다 전부 다 이쪽 라인에 확보 지점을 설치한 사람이 꺾었어요. 메인 라인을 설치한 사람이 꺾었어요. 그럼 확보 라인 설치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 밖에 벗어나 있는 장소에서 시스템이 운영되게끔 설치가 돼야 되겠죠. 어떤 부분이 조화롭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부분을 같이 고려해서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벡터는 우리가 분할, 합력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쓰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얘가 더 큰 확보지점이라고 보고 얘가 좀 더 작은 힘에 걸리는 확보지점이라고 본다 그러면 각도에 따라서 걸리는 힘이 틀려져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얘와 얘의 중력 방향으로 넣어 있는 선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가장 큰 얘가 더 큰 힘을 받아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얘가 더 큰 힘을 받는 거죠.
이 각도가 이쪽으로 벗어나게 되면 얘가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가 설치가 가능하겠죠. 무조건 우리가 다중분할을 할 때 분할을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힘이 좀 덜 가게 하고 어디가 더 힘이 좀 더 가게 하고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조금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팩터를 계산하는 가장 기본은 이거예요. 추락 라인에 연속된 선을 그어갖고요. 왼쪽 오른쪽 구성 요소에 나란히 평행선. 그런 다음에 요거의 거리에 이 거리에 비해, 즉 얘가 1이라고 한다 그러면 요 빨간 선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53%예요. 얘 파란 선의 53%. 그 다음에 요거는 55%. 자, 요거는 뭐가요? 일직선 라인으로 봤을 때 이거예요. 이 거리에, 파란색 거리에 얘가 84%, 얘가 28%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미 다 계산돼서 나와 있죠. 계산돼가지고 120도일 경우에는 뭐 코사인 상각함수표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이게 1Kn을 갖다 매달을 때 양쪽에 1Kn, 1Kn씩 힘을 받는다는 건 이미 계산돼서 다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삼각함수를 알아야 될 필요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함수표를 갖고 다닐 거예요. 그때마다 계산해갖고 이 삼각함수표 적용시켜서 얼마의 힘을 받는지 알고. 아니죠? 기본적인 건 여러분들이 배워야 돼요. 최소한 90도 각도에서 얼마인지, 60도 각도에서 얼마인지, 30도 각도에서 얼마인지, 120도 각도에서 얼마인지 기본적인 건 약간은 100%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힘이 어느 정도 걸린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렇죠. 우리가 다중합보 지점을 만들 때는 30도에서 90도 요 범주 안에, 그 다음에 도르래 시스템을 이용해서 수평 라인을 만들 때는 요 150도에서 180도가 가장 큰 힘이 걸리겠는데 여기서부터는 빨간색 여기서부터는 다 우리가 수평 라인을 칠 때 많이 나오는 부분들. 요거는 같은 압력인데 같은 분할을 내는 부분인데도 우리가 수평 라인에서 긴 라인에서 쓰는 거와 그 다음에 합보 지점에서 쓰는 부분은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여기 30도는 왜 주황색일까요? 녹색이 아니고. 그러니까 주황색이라는 얘기는, 노란색이라는 얘기는 약간 아리까리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30도는, 자, 우리가 30도로 각도를 만들게 돼서 이렇게 나가면 한쪽으로 치우치더라도 다시 리턴하기가 좀 어렵죠. 한쪽에서 힘이 걸릴 수 있는, 왜냐면 수직 방향으로 중력 방향이기 때문에 내가 방향이 틀어지면 몸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글로 쏠리잖아요. 근데 30도 정도는 안 쏠리고 그냥 갈 수가 있어요. 한쪽에만 힘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30도가 하중 분할을 많이는 하는데 순간순간 한쪽에만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90도까지가 우리가 이제 분할을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각도로 보는 거죠. 자, 이거예요. 하이라인에서 만일에 여러분들이 계산해낸다. 그러면 이 가운데를 쭉 잘라서 이게 만약에 지금 150도 나온다. 반 자르고요. 똑같은 식이에요, 사실은. 요 T는 요 합고지에 받는 지금 힘을 말하는 거고요. 요거 90도 각도로 만들어서 요게 그러면 절반의 각도가 나오죠. 150도의 절반의 각도면 75도인가요? 그죠? 75도.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하중을 두 개로 나눠서 코사인 L을 보면 이렇게 계산이 나와요. 그러면 150도일 때 얘가 받는 힘은 193%라는 얘기예요. 얘 하중에 193%의 힘을 받는다. 어디 왔을 때? 중간에 왔을 때. 그래서 하이라인을 쳤을 때, 티롤리안 브릿지를 했을 때 하중 값이 중간에 왔을 때 양쪽 합고점에 가장 큰 힘이 받거든요. 이것도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계산식이 있다는 정도만 그냥 아시면 되고요. 머리 아픈데 이걸 뭐 언제 계산하고 있어요. 이 표만 이렇게 다 만들어갖고 사람들이 다 이미 배포해갖고 조금만 가지고 있으면 다 볼 수 있는 표예요. 이게 그거죠. 지금 보시게 되면 60도일 때 각 받는 힘이 57.7%라는 얘기고요. 90도일 때 70%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100kg를 맨달았을 때 얘가 70kg, 얘가 70kg를 갖다가 감당한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120도부터는 이제 많아지는 거죠. 120도일 때 1대1대1이란 말이에요. 하중과 양쪽에 받는 힘들이 다 똑같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도표상에서 몇 가지만 우리가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용해야 되는 거 이거예요. 만약에 방향전환을 한다. 이것도 똑같아요. 자, 계산식이 약간 틀리는 것 같지만 다 똑같은 계산식이에요, 사실은. 보시게 되면 요것도 마찬가지. 계산해서 나오면 확보 지점에 받는 힘들을 우리가 계산해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방향전환 따라서. 이거는 이렇죠. 우리가 120도일 때 1대1이에요. 자, 각도가 이거죠. 내가 여기서 로프가 이렇게 수평 180도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받는 힘은 제로죠. 네. 양쪽으로 당기니까 이렇게 되면 1 플러스 1이죠. 2가 되는 거죠. 그죠? 얘가 받는 힘은. 그러니까 이 각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기서. 그러니까 30도가 됐을 때 더 큰 힘들이 맞잖아요. 그죠? 근데 앞에 거는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죠? 이거는 우리가 합력을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분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다 120도가 기점에 1대1. 이것도 마찬가지.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도표상에 다 나와 있고, 이 도표를 활용하면 돼요. 90도일 때가, 아까 우리가 안전계산할 때 90도가 바로 141%. 1.4배 정도의 하중. 즉 다시 말해서 요게 요구자구 구조대로 매달려 있어요. 얘가 90도가 딱 되게 되면, 당겨지게 되면 얘는 얘가 받는 하중의 1.4배를 얘가 견뎌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러한 것들이 지금 여기에 도표상에 보여지고 있는 180도일 때는 제로잖아요. 대로 이거는 수평 라인에서 힘을 안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티롤리안 브릿지 수평 라인 치잖아요. 그러니까 수평 라인 쳐놓고 이게 팽팽해지지 않은, 우리나라 여건상 이 계곡이 깊지 않으니까 팽팽하게 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팽팽하게 친다고 로프가 팽팽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럴 때는 받쳐줘야 된단 말이죠. 양쪽에서 로프를 받쳐주면 이 로프 자체가 팽팽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받치는 거를 아주 약한 나무 갖고도 받쳐도 세워진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힘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얘가 견딜 힘이 얼마 안 돼요. 쭉 오다가 중간쯤에서 너무 처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구조대원 한 두세 명이서 가장자리 약간 가까이 가서 어깨에다 딱 올리고 어떻게 해요? 받쳐서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만 싹 버텨나가면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시스템을 그냥 냈다 당겨버리면 확보지점에 걸리는 힘은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모르는. 갑자기 이제 다친다는 개념은 저는 처음 들었는 거 어쨌든 간에 이거예요. 지금 이 상태가 이게 받친 거예요. 그죠? 지금 이게 받친 거라고. 지금 이렇게 지나가는, 이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우리가 킬로그램 붙여서 이렇게 당겨요. 너무 세게 당기죠. 이렇게 해서 여기를 살짝 이렇게 받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받칠 때 여기에는 하중이 걸려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근데 얘가 큰 힘이 안 걸린다는 거죠. 각도가 90도가 돼야 얘가 141%란 말이에요. 120도가 되면 1대1대1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각도가 그러면 커질수록 얘가 받는 힘은 얼마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 짧은 순간 급할 때는 구조대원이 어깨를 받쳐서 살짝 넘어오는 것도, 그런 거를 우리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안 하게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 냅다 당기는 거만, 야 처지네, 계속 깔아놨네, 야 큰일 났다, 이러면 계속 당기기만 하죠. 이제 뒤에 확보 지점하고 확보 시스템을 별도로 지금 또 할 거예요. 거기서 무지 많이 나와요.